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파이네트워크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하여 1시간 전 코어팀 지갑이죠. GPQ 지갑에서 GBT 지갑으로 5천만 개의 파이코인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도 마이그레이션은 지속이 될 거라는 뜻으로 풀이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4월 들어서 지속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는 있었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마이그레이션은 지속이 되었지만 문제는 이 마이그레이션 속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직은 하루에 10,000건 이상의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지는 못하고 데이터를 보시면요. 약 7,000건에서 9,000건 사이의 지갑 개수로 일일 마이그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무려 45만 개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에 성공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 4월 또한 그런 기대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4월 초만 보게 되면요. 아직까지는 그런 속도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 된 총 지갑의 수는 약 494만 개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는 충분히 500만 개 지갑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 지갑의 수가 1000만 개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꽤 의미 있는 지점에 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3월 14일 파이데이 때 파이코어 팀에서 직접 발표한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 현황을 다시 짚고 넘어가 보자면요. KYC 통과자 수는 총 1,500만 명에 도달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지난 파이데이 때 언급된 것을 보면 약 940만 명에 도달을 하였고 물론 지금은 약 1,000만 명 이상 도달을 하였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파이데이 때 KYC 관련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KYC 통과 1,000만 명 돌파 목표로 우리가 힘을 써왔기 때문에 현재는 1,000만 명 돌파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1,500만 명 목표치에 63% 이상 넘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이그레이션 수치를 보자면요. 파이데이 때는 약 460만 명으로 약 46%에 도달을 했지만 현재는 거의 50%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 앱의 개수도 도달 조건이 있습니다. 파이코어 팀에서 인정을 할 수 있는 이 파이 앱의 개수가 총 100개에 도달을 할 수 있어야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파이데이 때는 약 50개까지 파이 앱이 카운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 도달률이었지만 현재는 더 증가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파이 앱이 어느 수준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지 한번 짐작을 해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커뮤니티에서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공유를 해주고 있는 이 커뮤니티 기반 X 계정이 있습니다. 바로 X-Fireside 계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꽤 평가가 좋은 계정 중 하나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파이코어 팀 공식 발표하는 관계는 없고요. 이 파이 커뮤니티 개발자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카운팅을 해보았을 때 현재 몇 개의 앱이 개발 중이거나 준비 중인지 카운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식 카운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론적으로는 93개의 파이 앱에 도달을 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공유를 해주고 있고 코어팀이 관여한 앱은 이 중에서 8개의 앱으로 약 8.6%를 차지를 하고 있고 커뮤니티 기반 앱을 보면요. 이 중 마켓플레이스 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약 26개가 개발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앱이 약 16개 그리고 여러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앱이 총 23개로 또 보여지고 있고 또 파이 게임 앱이 약 14개로 카운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앱이 또 6개로 카운팅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매우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계정 운영자 또한 파이 생태계의 개발자이고 기존까지 이 개발자가 여러 파이 앱 개발자들과 소통을 해오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꽤 의미가 있는 데이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매번 파이 앱 관련 여러 프로모션 요청을 받는 편인데요. 물론 그런 앱들의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파이 앱들까지 합하면 이미 100개는 충분히 넘어갔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는 파이 폐쇄형 메인넷이고 파이 코어 팀은 투기적 성향이 강한 파이 앱들, 위험 요소가 있는 앱들이나 외부 거래소와 기본적으로 연결이 필요한 파이 앱은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파이 앱들은 모두 오픈 메인넷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파이 앱 개발 관련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성년자 KYC 소식에 관해서도 잠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 채널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원래 미성년자의 KYC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2022년 코어팀 AMA로 돌아가 보면 당시 코어팀은 미성년자의 KYC를 위한 특별한 인터페이스 구축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법적인 보호자가 KYC에 동의를 해야
미성년자 또한 KYC에 통과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고, 하지만 영상을 보면 당시도 코어팀의 화법을 보면요, 이 hope to design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미성년자 KYC에 대해서는 미래에 아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런 부분을 함께 공유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 캔리님의 채널을 접속을 해보시면요, 최근 이와 같은 업데이트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있었던 비공개 AMA에서는 코어팀에 청대하는 이 기능은 여러 법률과 관련이 있으며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코어팀은 이 기능을 구축할 의향이 있으며 변호사 및 제품팀과 이 기능에 대해 논의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기능의 설계는 처음부터 법률을 이해하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제품 설계에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 후에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또한 이 기능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개척자의 비율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KYC 작업이 더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2023년 4월에 있었던 코어팀의 이 쉐리 오렌지의 비공개 AMA의 대화를 한번 공유를 해보자면, 이것은 정말 민감한 문제이고 법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변호사에게 확인한 결과 이 기능은 적어도 지금은 철회되거나 연기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기능에 대해 작업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지만 암호화폐 분야의 규정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기능이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작업 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명확해야 하고 일단은 연기된 것 같아요. 미래에는 모든 채굴자가 KYC를 하도록 하는 법이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타임라인은 없습니다. 라는 언급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미성년자 KYC 솔루션을 기대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공개 AMA가 아닌 디스코드 챗방에서도 코어팀 멤버인 크립토킹의 대화를 보시면 현재로서는 미성년자 KYC가 언제쯤 가능할지 예상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현재 팀에서는 차단된 파이오니어를 해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현재는 더 중요한 일들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또 메가 모드인 GOTM의 2024년 1월의 글을 보면요, 미성년자를 허용하려면 다른 종류의 KYC를 사용하거나 현재 KYC의 추가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미성년자 개척자와 함께 자신의 신분증에 서명하거나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각 단계마다 코딩이 이루어져야 하며 파이 법무팀에 이를 확인을 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기타 모든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미성년자를 위한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며 심지어 주마다 또는 지역마다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다릅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KYC도 현재의 KYC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언급을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10일 전에 이전 영상에서 현재 미성년자 KYC 솔루션은 당장 나오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최근 X를 통해서 보면 미성년자를 위한 이 파이 KYC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짓 포스팅, 거짓 루머가 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팩트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텔레그램 켈리님의 이 채널을 방문을 해보시면 좀 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매우 중요한 자료들을 지금 이 캔리님 채널에서 공유를 해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꼭 방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댓글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이동 버튼을 눌렀을 때 오류 코드가 뜨는 현상이 자주 목격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 파이 코드 314 오류 코드가 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코어팀에 이미 오류 보고가 들어가 있으며 코어팀의 피드백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번 파이 코드 314 네트워크가 너무 많은 파일을 먹었습니다 라는 오류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 이후 여전히 해당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롤아웃한 초기 수정은 잠금 해제 기간이 지난 잔액을 이동하려고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이전된 잔액에는 해당 수정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과된 부분은 현재 수정되고 있으며 추가 수정을 곧 배포할 것입니다. 참여하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피드백이 코어팀에서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